유체역학이라면 대부분 비행기의 날개를 떠올릴 겁니다. 실제로도 맞습니다. 공기도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을 이용하는 것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기역학의 양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유체역학의 사전상의 정의는 전단 응력을 받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의 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 말을 제가 이해한 대로 해석해보자면 칼로 물베기입니다. 칼로 물을 벤다면 잘리지도 않고 모습이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변형은 되었지만 위의 말대로 물체가 저항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변형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원 모습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변형한다는 말이죠. 즉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 공기나 물 등 유체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유체역학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레카! 왕에게 순금인지 알아보라 내리갈굼을 받던 아르키메데스가 우연찮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온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물체든 간에, 또 물체가 완전히 가라앉았던 아니던 간에 물체는 자신이 대체한 유체의 부피만큼, 즉 유체에 담긴 물체의 부피만큼의 무게에 해당하는 부력을 윗방향으로 받는다. 아르키메데스. 부력 또한 유체역학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 학문으로서의 유체역학을 정리한 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지겹게 듣는 그 이름, 뉴턴입니다. 오늘은 유체역학의 여러 학문 중 점성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점성이란 간단히 정의해보자면 물체의 끈적한 정도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꿀이 점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물질이죠. 이처럼 점도가 높을수록 끈적하다고 하는데요. 기름은 물보다 점도가 100배 정도 높고 꿀은 기름보다 점도가 100배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꿀은 떨어지는데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부는 기름은 물만큼이나 잘 흐르는데? 보통 우리가 전이나 계란을 구울 때 후라이팬을 미리 달궈 넣습니다. 바로 여기서 점도는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올라가고 액체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점도가 올라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끈적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인 식용유가 달궈진 팬 위에 올라가면 기름은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리할 때 보는 그런 미끌미끌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실온에 둔 식용유와 후라이팬에서 뜨겁게 달궈진 식용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어진 건 한 가지 유명한 실험 때문인데요. 피치 드롭 익스피리먼트, 피치 낙하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퀸즐랜드 대학에서 피치가 고체가 아닌 점도가 높은 액체임을 증명하기 위해 1927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깔때기에 피치라는 물질을 넣고 떨어지는 시간과 횟수를 기록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참고로 피치라는 물질은 석유의 원형인 원유나 식물에서 추출한 점탄성을 가진 물질의 일종입니다. 소나무의 송진과 도로의 아스팔트 등이 피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치라는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점도를 가진 액체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2014년에 마지막으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실험이 제대로 시작된 1930년부터 2014년 동안 단 9방울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데 한 방울당 약 7에서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긴 실험으로 기네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방울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1988년 과거 실험의 관리자였던 존 메인스톤 씨가 잠깐 커피를 가지러 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거의 떨어지는 순간을 잠깐 목격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피치 낙하 실험은 세상에서 가장 긴 실험이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쓰던 받침병이 9방울로 다 채워져서 새로운 병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아직 깔때기에 남은 피치가 한참 남은 걸 보니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땐 다 떨어져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과학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 때 여러 분야를 고민했습니다. 전 과학의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과학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컴공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담을 순 없었지만 여러분과 호기심을 공유하고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 얼마나 이상한 물질인지 설명하는 것도 있었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표면 장력도 있었습니다. 주제로 양자역학이나 화학은 너무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모두들 많이 들어본, 그렇다고 복잡한 공식은 제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체역학, 그 중에서 꿀과 식용유로 예시를 쉽게 들 수 있는 점들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꿀은 너무 비쌌거든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봤었던 피치 낙하 실험이 생각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로 가셔서 라이브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상으로 다음 방울은 2013년, 2025년에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